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당분간 월요일은 이제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방송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네, 화수, 목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제하고 이제 오늘 증시에 대해서 이제 이틀치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제는 급락을 했고, 오늘은 이제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뭐 또 5%까지 빠졌었고, 종가 마감도 한 4% 급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전닉스가 이제 지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삼전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앞에도 뭐 몇 번 얘기 해드렸는데, 주말 또 지나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 거고,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 미국의 반도체주,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샌디스크 이런 게 좀 크게 오르고 있어서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쪽에 돈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어떤 유형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그걸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별로 못 올랐죠. 그죠? 그거는 특정 종목 두 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코롱 티슈진의 임상 실패, 삼천당 제약의 또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코스닥이 약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낙폭과대주를 이제 공략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낙폭과대주가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대형주들도 뭐 반토막 난 것들 많거든요. 그쪽에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코스피를 좀 볼까요? 오늘 3.5% 급등 마감했고,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뭐 추가 하락이 뭐 더 나온다기보다 여기서는 힘을 못 쓰고 있죠. 그죠? 네.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뭐 큰 적이는 없었어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문제지 뭐. 그지? 어제 다우지수는 0.5% 살짝 하락했고 나스닥도 거의 보합 마감이죠. 그죠? 네.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큰 등락은 없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상승 전환, 네, 전환하지 않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 보시면 오늘 장중에 한 6% 올랐거든요. 약간 뭐 얘네들 때문에 뭐 시끄럽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 방송 안 하는데 낮에 방송은 계속 해요. 저녁에만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월요일만 저녁 방송 안 하는 건데 어제 낮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는데 뭐 또 난리를 치더군요.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로 또 잠깐 또 감아 올렸다가 또 끝날 때 또 마이너스 4%로 끝나고 난리를 쳤죠, 그죠? 그리고 오늘 6% 이제 급반등 나왔고 요즘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는 이 최근 1년 동안 미친 듯이 막 오르고 내려서 좀 그런데 원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요 1년에 6% 이상 오르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래요. 정말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큰 악재 그런 게 뜨지 않는 한은 평상시에 6%에서 7%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날 6% 급등 마감할 때까지 6%, 7% 급등 마감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한가 나왔다고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게 일상이에요. 솔직히 오늘 6% 올랐는데 뭐 감도 안 오시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일단 미국 쪽을 보시면은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뭐 지난주 금요일은 또 원래 쉬는 날이었으니까 목요일 날 방송할 때 이제 미국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잘 보셔라. 목요일 밤하고 금요일 날 밤에. 근데 여기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요 라인을 깼단 말이에요. 이게 깨졌었어. 그죠? 깨져가지고 좀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이걸 깨나 안 깨나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깼어요. 잠깐.
여기 이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요거는 어제 월요일. 그러니까 여기 깼단 말이에요. 이게 깨지면 지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였거든.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지지선을 깨서 내려오면 삼전 닉스도 그대로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질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실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동일하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 깨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거. 3일 동안 이제 밑에 있죠, 이 라인 밑에. 그런데 오늘 삼전닉스하고 일본의 그 키옥시홀딩스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키옥시홀딩스가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장이 열려 있을 때 삼전닉스 폭락할 때 키옥시홀딩스는 15% 폭락했는데, 폭락. 얘가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안 열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16% 폭락을 했다고. 16%.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폭락을 해. 일본은 16% 폭락을 해. 우리나라 쉬었거든. 그러니까 개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월요일날 아침부터 우리 죽었겠구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냥 뭐 잘 끝난 거예요. 그나마 이거에 비하면. 근데 키옥시홀딩스가 일본 주식인데 일본은 또 어제가 휴장이었어요. 우리는 금요일날 휴장, 일본은 어제 월요일날 휴장이었었거든요. 예, 어서 오세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그 이틀치를 몰아가지고 17% 급등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했던 거를 하루 만에 메꿔버린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키옥시아 홀딩스가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이건 반등이 좀 나온 거예요. 반등이 완전하게 세게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하긴 그렇고,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살짝. 여기가 반등 포인트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등 포인트가 맞습니다. 저기 하이닉스랑 비슷한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얘도 이제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보면 뭐 점 하나가 있죠, 점. 우리 점상 같이 생긴 거. 그거. 뭐 보이세요? 이게 5월 7일이거든요. 5월 7일.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랐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도 그랬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키옥시홀딩스가 5월 7일 날 무려 19% 급등을 해요. 뭐 정신 나간 거지 뭐. 20% 정도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응? 폭주한 거지, 그때. 그 당시에 하이닉스가 어땠냐면, 키옥시홀딩스 주식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 삼성전자가 이날 동일한 날이면, 하여튼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이때 14% 급등했구나. 하이닉스 5월 4일날 12%, 그 다음에 5월 6일날 10%. 그러니까 이틀 연속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 이거를 키옥시홀딩스가 이제 뒤따라간 거예요. 따라온 거지. 저기 뭐 휴장이고 막 그랬어서 5월 초에 일본.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자리. 그냥 갭 상승이 한번 있었고 세게 있었고, 그리고 추가 상승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지지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라인에서. 그죠? 여기서 일단 멈추는 거예요. 반등이 세게 나왔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일단 브레이크 잡혔다. 이제 브레이크를 걸렸다. 그러니까 급제동 쓴 거지. 그럴 만도 하죠. 고점 대비 지금 뭐 40% 빠졌는데. 음? 여기서 음봉 센 거 하나 더 나오면 이제 50%거든. 그죠? 키워시 홀딩스도 똑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트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똑같은 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갭 나왔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갔고. 딱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선을 그으면 돼. 어디에? 갭 상승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똑같은 거지. 하이닉스하고 키옥시 홀딩스 차트가 똑같아. 의미가 똑같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그냥 반등이 다 같이 나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틀치가 한꺼번에 나오고.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사라고 얘네들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보면서 중소형 낙폭과 대주 열심히 매집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얘를 보면서 해야 돼. 그죠? 여기는 여기잖아. 갭. 이 얘기 지난주에 많이 드렸죠. 그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어제 슬쩍 한번 깨고 내려가더니 다시 올라왔어. 네, 깼다가 빨리 올려버리더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 밤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가 이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깨지 말아야 될 지지선을 깼다가 다시 위쪽으로 돌아오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로 다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를 보시면, 자, 샌디스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깼다 그랬죠. 여기 안 깼어야 되는데 깼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밤에 여기 보시면 샌디스크인데 시간에서 지금 7% 급등 중입니다. 이 상태로 쭉 가면은 잠시 뒤에 7% 급등 출발하겠죠. 7% 급등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도 살짝 깨놨죠, 그죠? 살짝 깨놨어.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간에서 여기도 6% 급등 중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거 보시면 됩니다. 장전 시간에 쭉 끌어올리고 있죠, 그죠? 네,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러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친구도 다시 안으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차트가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똑같아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서로 얽히고 설켜서 똑같이 가야지. 같이 가. 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들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삼전닉스가. 삼전닉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그냥 붙여서 부르는 얘기예요. 두 종목 같이 얘기하기 그래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죠, 그죠? 삼전닉스가 어디에? 키옥시홀딩스하고 저기 미국 주식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잖아. 왜? 정말 죄송합니다만 빌어먹을 레버리지 ETF 만들어 놔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 요즘에 여러분들 경제 뉴스 들어가면요, 다 삼성닉스 레버리지 ETF 얘기밖에 안 해. 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다 그 얘기예요. 잠시만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보니까 기자들이 엄청 물린 것 같아. 이 기자놈들이 요즘에 정권의 이제 비판적인 기사 절대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안 써요. 안 써. 맞잖아요. 그죠? 뭐 역대 정권마다 거의 다 그런 게 좀 있지만, 유독 심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오우씨,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덮어야지. 근데 이것들이 덮질 않아. 평상시에 보면 다 덮는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안 덮어. 왜 그럴까요? 지들도 많이 산 거야. 지들도 많이 샀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기사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기자들이 요즘에 보니까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헛똑똑이들. 그래서 아마 걸려들었을 거예요. 얘네들도 엄청 걸려들었어.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이제 자칭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 막 그러더라. 근데 어쨌든, 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기사밖에 없어요. 예. 어쨌든 이제 얘네들이 지금 레버리지 ETF의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상장 폐지하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대책이 더 추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뭐 겉으로는 뭐 괜찮다, 이거 영향 없다, 뭐 얼마 전에 대책 지난주에 희한한 거 하나 내놨는데 이걸로 충분하다 그러는데 지들도 알아요.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응? 절대 상장 폐지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뒤로는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뒤로는 알아보고 있다고. 상장 폐지하면 어떤 저기가 있는지. 겉으로는 절대 그런 거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언론 보도에도 그거 나온다니까. 그냥 지켜보세요. 그거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오늘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데 코스닥은 별로 올라오지 못했죠. 플러스 0.4%밖에 못 올랐는데 이쪽 왜 그러냐면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 아, 이 바이오주들이 참, 그래. 여기 보면 이제 두 종목이 사고를 쳤는데 누구냐? 삼천당자. 난 모르겠어. 네? 올해 3월 달부터 3월 말까지는 신고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없어졌어요. 12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0만 6천 원이니까 100만 원이 사라졌어. 예?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100만 원. 연초에 시작할 때는 20만 원대였거든요. 20만 원짜리가 120만 원 가서 100만 원이 생겼거든요. 100만 원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 사라졌어. 뭐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가가 5배, 6배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6분의 1 토막 이상 났다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뭐 거의 한 7분의 1 토막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놨어. 더 웃긴 거는 어제는 점상이었는데 오늘은 또 하한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제네릭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도 못 하든 안 해. 제가 평상시 이 종목을 뭐 강하게 좋게 얘기했거나 설명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텐데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얘하고 얘하고 코오롱 티슈즈 임상 실패, 임상 3상 실패, 뭐 사실상 실패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점원가 바이오주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숙명이죠. 잘 가다가 이래버려. 얘네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인데 두 개가 날아가니까 밑으로 그냥 꺾어버리니까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그죠? 바이오주들. 그럼 뭐 보면 뭐 보르노 이런 애들 7% 빠지고 올릭스 좀 빠지고 D&D 파마텍도 좀 빠지고 리가켄바이오는 마이너스 2%. 이거 조금 감아서 그래요. 이게 마이너스 3%구나. 아, 바이오주들 요즘 순환시대. 좀 올라올까 싶어갖고 지난달에도 열심히 설명했는데 바람잘 날이 없네요. 대신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은 멀쩡하고 코스닥 쪽의 바이오주 오늘 두 기업이 두 회사가 좀 배려놓은 거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는 HLB가 그래요. 그죠? 뭐 난리도 아니야 진짜. 누가 보면 개잡준 줄 알겠어. 시가총액 지금 이만큼 떨어져도 지금 시가총액 4조짜리인데 이러겠어. 바이오 순환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코스닥은 이거 하나예요. 못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다른 건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낙폭과대를 많이 노려서 수익을 내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하셔야 되는 게 대형주 낙폭과대 노리시면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 잠깐만 이 얘기 좀 뒤로 하고 잠깐만 삼성전자 마무리 못한 게 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서 돈이 거기에 쏠리고 레버리지 ETF가 거기에 돈이 쏠려서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를 응원하셔야 돼요. 이게 또 뭔 소리냐. 얘네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좀 피곤해져요. 응? 피곤해. 아, 얘네들 자꾸 떨어져가지고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중소형주로 돈이 들어와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죠. 맞는데, 너도 정도껏 떨어져야지. 그죠? 너무, 너무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도 있잖아요. 요리를, 요즘에 남자분들도 요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요리도 하다 보면, 그죠? 뭐, 초보 때는, 초보가 뭐, 그래, 뭐, 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살릴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좀 이렇게 실수를 해야 살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죠? 너무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37만 원이었는데 25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럼 고점 대비 지금 30% 넘게 빠졌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 200에서 그 220만 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반토막이라고. 이게 반토막이 나면은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중소형주가 이제 더 이상 거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얘가 자꾸 무너지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가 지금 300만 원까지 갔다가 그죠? 지금 170, 6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지난주에 160만 원대. 그럼 이것도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대까지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수가 9천까지 갔는데 3분의 1 토막 나면 3,000포인트 아니야. 이게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너무 돈이 많이 쏠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급락을 하면 지수가 그대로 떨어져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뭐 그냥 그죠? 어제 하기도 싫지만 설명하려니까 참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네,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일본도 반도체 많이 갔어요. 키옥시 홀딩스라는 회사가 잘 몰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그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일본에서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잠깐 1등이었었죠. 그죠? 근데 얘를 잘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인데 얘도 한 달 동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고점이 11,200엔이야. 죄송합니다. 11만 2천엔이에요. 11만 2천엔. 근데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이지. 저점이 얼마냐? 5만 1천엔이에요. 그럼 뭐예요? 반토막 났어요, 여기도. 반토막이 났는데 시가총액 1위였던 반도체 주도주가 반토막이 났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박살이 나나요? 안 나요. 안 나. 요만큼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10%도 안 떨어졌어, 지수가. 뭐 다 해봤자 한 5%? 다 5% 정도 빠졌다고 합시다, 대충. 뭐 더하면 7%? 한 달 동안. 근데 우리는 하루에 막 7%, 8%씩 빠지잖아. 하루에 막 7%, 8%씩 빠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떨어지면 지수가 어디 가 있겠어. 최소한 3천까지 모르겠는데 5천 깨고 한 4천 가 있을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니들 떨어지면 안 돼. 내 종목 더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안 돼. 제발 떨어지지 마. 이러는 게 아니고 작작해 하나 좀. 작작하고 좀 올라가야지. 그만 떨어지고 그냥 좀 올라가. 이것들아.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응원하셔야 돼. 저거 붙들고 어우 저거들 또 올라가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좀 올라가야 돼. 아셨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미국의 뭐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그 샌디스크 폭락했다고 해서 뭐 나스닥 지수가 박살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그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하고 고퍼스 ETF 있죠? 인버스 2배짜리 그거 하지 마세요. 어? 하지 마시라고. 여기 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죠? 누구냐면 배재규라는 분인데 현재 한국투자신탁 운영 대표로 계신 분이고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 ET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ETF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그럴 때 주도했던 분인 것 같아. 한국 ETF의 아버지 배재규 대표.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레버리지 주가는 최근에 폭락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도 레버리지 주가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분이 어디에요? 한국투자신탁 운용이잖아요. 여기서 뭘 해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내 최초로 ETF를 도입하며 한국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말라고. 반도체 레버리지 ETF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아일보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 레버리지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
결론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여기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죠? 상장은 했니, 그걸 상장을 하긴 했는데, 다른 데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장으로 비유를 하면, 음식점 그 사장님이 본인이 만든 메뉴를 그러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인기 메뉴인데, 거기 써놓은 거예요.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말라고. 오죽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 근데 몰라, 사진이 이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얼굴이 그냥 나오진 않거든요. 그분이 살아오신 그 인생이 얼굴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 말라고. 누가?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도 하지 말래. 근데 이놈의 그 버러지 같은 언론들은 괜찮대. 다음 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막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놈들이 쓰레기들이지. 나 이분 요번에 다시 봤어. 저런 말 하는 게 시국이 아니거든. 아셨죠? 그리고 채태원 아저씨 저 되게 이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제 방송 뭐 몇 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되게 싫어해요 이분을. 근데 싫어하는 거 여전해요. 근데 한마디 했더라고. 뭐 세게 나가던데. 네. 뭐 정부를 비판하는 까는 얘기를 했어. 정확하게 정치권을 까는 얘기를 했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그렇게 깔 때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죠?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느낌을 아셔야 돼.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 할 때는 할만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 그냥 잘 보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한 번 더 강조드리죠.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치권한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데 뭐지? 삼성. 그 다음에 SK잖아. 전략이 괜히 했겠냐고. 저 사람들 뭐예요? 감정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치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필요할 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대형주 종목들 낙폭과대 줄 노리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래요, 지금. 낮에 했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원래 오늘 주말, 지난주 금, 토, 일 줬죠? 금요일 날은 또 제헌절이어서 쉬고, 어제는 또 월요일이어서 제가 또 안 하니까 쉬고, 그래서 4일 쉬고 5일 만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데, 뭔 얘기를 해드릴까?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낙폭과대주 결론이 뭐냐? 낙폭과대 위주로 공략을 하세요. 그리고 수익 나면 한 10% 20% 이상 수익 나잖아요. 그럼 빨리 챙기세요. 더 갈까봐 바닥에 싸게 샀는데 더 갈까봐 그러지 마시고 빨리 팔아가지고 낙폭과대 지천에 널렸으니까 다른 거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 꺾이고 둘 올라가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합시다. 하나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주도주는 상승 파동이 3개 나와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그 N자형으로 쭉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이 부분 꼭지죠. 꼭지인데 여기를 과열 또는 이제 분산 국면이라고 불러요. 과열 분산.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시장 분위기가 과열된 거죠. 사람들이 미친 거야 이제. 미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그 분산은 뭐냐? 세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을 팔아요.
판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정 테마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테마주도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시장 전체 주도주를 얘기할 때 이런 걸 많이 쓴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반등이 좀 나왔다가 나중에 쭉 떨어지는데 요렇게 떨어질 때 요 구간을 뭐라고 하느냐, 공포 구간이라고 해요. 이게 쭉 내려오면 여기는 뭐예요? 이제 침체. 약세 정도가 아니고 침체. 완전 깔아앉는 거예요. 쫙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럼 현재 대형주들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형주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있죠. 오늘 대형주들 꽤 올라왔거든요. 있긴 있는데 진짜 한 10%? 그 정도만 먹고 빠져야 돼요. 더 올라오는 정도도 있겠지. 근데 조금만 먹고 빠져야 되는데 개미들이 그렇진 않아요. 자기들이 이제 물타기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정말 바닥을 샀다라고 자기들이 인식을 하면 그 주식을 정고점에서 팔 생각들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다 그래. 욕심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기 10만 원짜리 주식 있었어요, 대형주인데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5만 5천 원에 샀어. 정말 바닥에서 용기 내서 싸게 샀죠, 그죠? 근데 이제 6만 원, 7만 원이 됐어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왜? 10%, 20% 이상 수익 났으니까. 안 팔아요. 왜 안 파세요? 아, 10만 원에서 팔 거래. 정고점에서. 미쳐버린 제 목소리 막 짜증이 막 올라오죠. 답답해서 그래. 미쳐버리겠어. 거의 다 그래요. 파세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 알겠다고 판다 그래요. 그리고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 미쳐버리겠어 진짜. 아니 뭐 20대, 30대, 60대, 70대 다 똑같아요.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 그냥 똑같아. 이게 인간의 그 기본 본성인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잠깐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끌려내려오거든. 여러분들 최근에 이 반도체가 올라온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 배 올라왔어? 5배, 7배, 8배 올라온 거 아니야, 최소한? 1년에 5배, 6배, 7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코스피도 잘 갔고요. 코스닥 무지하게 잘 갔습니다. 근데 욕 얻어먹었어요. 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왜 욕 얻어먹었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갔다. 그게 못 간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태평성대였어, 태평성대. 이명박 대통령 때랑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태평성대였다니까. 주식시장 관련해서 태평성대. 지금은 뭐냐면 암흑기, 암흑기. 암흑기라고 지금. 살다가 이런 걸 또 겪을까 싶어, 진짜. 2022년 그 미국의 바이든이 금리 미친 듯이 올렸을 때 있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더 센 걸 만났어, 지금. 어쨌든 이 여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때도 헤쳐나갔는데. 그 여기를 지금 이제 여기라고 봐요. 대용주는. 그래서 여기는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앞으로 한 10분만 더 할게요. 보면은 오늘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차트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자 코스피 쪽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올라간 것만 좀 보실래요? 전체적으로 보실래요? 다 올라왔잖아요. 보기 좋죠, 그죠? 다 올라왔어. 6%, 4%, 6%, 그죠? 다 급등했네. 8%짜리도 있어요.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기 전에 미리 얘기해 드릴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조금 올라오지. 차트가 L자, L자. 이게 아니 V자가 아니고 L자로. 이러다가 미국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뭐 반등 세게 안 나오거나 그러죠. 그럼 살짝 또 떨어진다. 그럼 그나마 몇 프로 수익 났던 거 사라지겠지. 물타기 했던 것도. 보세요. 똑같아 차트가. 형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래 지금 다.
이거 뭐 어떻게 금융주 빼고 은행주는 빼고요. 다 이래. 삼성에서 8% 올라오면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신한지주 은행주는 빼야 돼요. 돈이 좋아. 그냥 여기서 올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 다 저기 L자인데 지금. 여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는 차트가 뭐냐면 이거거든. 올라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가 갑자기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냥. 멀쩡했는데 갑자기 훅 파였다니까? 뭐 종목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볼까, 차트? 동아지질 이런 거? 얘가 괜찮았을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아, 좋았어요. 5월 초까지 멀쩡했잖아요. 여기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뭔 차트인 줄 아세요? 그 2022년 그 미국에 미친 바이든이 그 뭐야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잖아.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 이 구덩이로 들어와가지고 한 몇 년, 4년인가를 헤매다가 드디어 이게 장기 박스권인데 여기를 뚫고서 나 이제 갈 거야. 말리지 마. 나 간다잉. 그러면서 방향까지 바꿨어요. 우상향으로. 바꿨네. 그죠? 하락 추세였는데 우상향으로 바꾸고 박스권까지 뚫고 들었다 놨다 다 해놓고 올라가려고 딱 했는데 여기에서 빌어먹을 반도체 ETF 때문에 막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오다가 또 떨어졌어, 지금. 이런 거는 나중에 결국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안 올라갈 것 같다고요? 그럼 저한테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다 전 세계 종목들 폭락할 때 우리나라도 폭락했었거든요. 그때 뭐 말도 못했어. 그때도 막 50%, 70%씩 다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상 났다고 다. 그때 다 올라왔는데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다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랬다고요? 그 2022년도에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 인상했죠. 아까 제가 미친 바이든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 보면 그때도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어마어마했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다 회복이 됐다고, 거의 다. 아, 거의 다는 아니다. 상당히 많이 회복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그 4월 달에 트럼프 상호관세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뭐 탄핵까지 겹쳐가지고 폭락을 많이 했죠. 그때 종목들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찍었던 저점 대비 50% 이상씩 다 올라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걸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시라고. 그때 호재가 있었나요? 있긴 뭐가 있어. 나라 망할 것 같다고 그때 응? 관세 폭탄에 뭐 정권 교체 막 기타 등등등 이런저런 이제 뉴스들 때문에 주식 망할 것 같다고 주식 접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 다 버리고. 근데 어때요? 다 올라왔다. 근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그래? 지금은 왜 안 되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아니요, 그때가 더 심각했어. 코로나 때 2018년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 ETF 쟤네들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 건데 이거야 뭐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근데 대형주 사면 안 돼요. 중소형주 사야지. 그러니까 5월 달에 폭락하기 전에 세력이 좀 만졌던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약폭과대가 지금 심하긴 하지만 회사 기본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회사들 있죠. 이런 거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하면 좋다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 엄청 나왔어요. 왜? 삼성전자에서 뭘 한다 그랬거든요. 뭐 잠깐만요. 기사 아까 지웠나? 삼성전자에서 이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거다. 삼성 노조들이 되게 싫어하겠다 이거 보지. 삼성, 제조, 생태계, 해외 네트워크 3대 무기, 로봇 시장 진격. 이러면서. 응? 이걸 한다는 거지. 삼성에서 당연히 해야지. 이런 얘기 딱 나오니까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해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이렇게 급등을 했어. 많이 했죠. 에브리보, 코스모 로보틱스, 이렌시스 상한가 가고 막 급등 엄청 했죠, 그죠? 얘네들이 뭐 신고가 난 상태에서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급등했을까요? 아니에요. 차트를 보세요. 이게 낫다니까. 에브리보. 아유,
여기 기준 말고 올해 최고점 말고요. 5월 기준으로 해볼게요. 5월 기준 5월 달 기준으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상한가 나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멀쩡했었어. 그때도 이미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 거야 여기서. 코스모 로보틱스 처음에 상장했을 때 5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삼전익스 레버리지 상장하기 직전에 얘가 신규 상장했다고. 상한가 막 서너 개 나오면서 막 급등했었어요. 막 인기 좋았어. 근데 삼전 레버리지 걔네 ETF 상장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폭락을 엄청 했죠. 얼마 떨어졌는지 아세요? 68,000원. 그냥 거의 한 7만 원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오늘 저점이 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상한가 나와. 낙폭과 대주가 그냥 시장에 널렸어. 지금. 이렌시스 5월달 9,500원이 고점이거든요. 어제 아니야 지난주에 3,500원 찍었어. 오늘도 3,500원 찍었네. 9,500원짜리를 3,500원을 만들어 놓고 거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토막 거의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라고 그냥 엄한 데 가서 여기 하지 말고. 예? 5월 달에 2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오늘 아침에 7,000원 찍고요. 23% 급등해. 상한가 가다 말았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고 이 정도 수익 나면 팔라고 그냥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빨리 회원가입하고 들어오세요. 요즘에 사람들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금 들고 있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현금을 없애고 있어요. 회원들한테 자꾸 독려해요. 어디 현금 있으면 갖고 오라고. 다 주식으로 바꿔놓고 있어. 돈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문제야. 돈은 원래 항상 없어요. 주식시장 좋아도 돈이 없거든요. 주식시장 좋으니까 주식 올라갈 거 같으니까 다 주식 이제 현금이 없지. 주식사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씨를 뿌려놔야 돼요.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씨도 안 뿌려놓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정신병이라고.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한 거 맞죠? 혹시 아니면 누가 좀 짚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잘 되기만을 바란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대형주에서 낙폭과대 노리지 마시고 중소형주에서 낙폭과대를 노리세요. 잘 되실 겁니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위주로 들어가는 건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셔야 돼요. 지금 제 방송 이렇게 막 요즘에 장이 안 좋은데도 이제 많이 들어주시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형주 끝나고 이제 중소형주 갈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항상 그랬어요. 그죠? 항상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해하고 막 투덜거리고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 들어와야 돼. 어디로?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라니까. 이거 혼자서 못해요.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살 종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려. 지금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른다. 그 올라갔을 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이게 바닥이다. 이제 중소형주로 돌아갔을 것 같다. 확신이 들으시는 분들 들어오시라니까 빨리. 생각은 잘하고 있는데 왜 안 움직여? 그렇죠? 빨리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돼. 지금은 뭐 돈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일부만 돌아다니까 전체 종목 물려 있어도 돈 약간만 거기서 빼내가지고 돌리면 돼. 그러다 보면 다 좋아져. 항상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냐? 아니에요. 극소수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면 더 많이 들어오고.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폭락장, 하락장을 겪었지만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더 심각한 이슈였어요. 지금은 정치권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다 이겨내고 수익을 냈다 이거죠. 그때랑 달라질 게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 낙폭과대 노리지 마시고 중소형주 위주로 노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그 화수목금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해요. 이게 지금 한두 번 더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또 방송을 또 뜨문뜨문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씨를 뿌리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